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세종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는,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매년 보면, 학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입시 결과 자료가 수시하고 정시를 따로 이제 시차를 좀 두고 결과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시 결과 자료는 상반기, 당연히 상반기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대학들이 수시하고 정시 결과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는 측면이 있지만, 세종대학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항상 하반기 10월이나 11월 달쯤에 정시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찍는 영상은, 네, 수시 결과만 일단 살펴볼 거고, 다음 편에서 이제 정시 결과를, 이제 정식을 관련된 입결 자료는 추후에 이제 하반기 때나 이제 받아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또 그럴 만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입시 결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선 이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수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전부터 살펴볼 건데, 사실 이제 세종대학교 지금 전반적인 이제 2025학년도에 좀 예고되어 있는 변경 사항들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많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전년도에 어떻게 모집을 했었는지 그 모집 방법을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2025학년도에 이제 변경된 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면 고교 추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추천 전형은 맞지만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당연히 교과 성적 100% 반영. 그래서 일괄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하게 되고, 다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이제 좀 예외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세종대학교에도 군 관련 계약학과가 두 개의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해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본부하고 이제 체결돼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공군본부와 체결한 항공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항공 시스템 공학. 그래서 이 항공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냐면 교과 전형인데 교과 성적 100%에 그다음에 공군 자체 전형이 있거든요. 합부를 판정하는 자체 전형, 이제 신체 검사라든지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선발하는 이 전형 점수까지 합산을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합불 정도만 판단을 하는 거지만 공군 전형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 100%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두시고 가야 될 부분은, 그런 교과 성적 100%에 반영되는 교과는 그러면 무슨 교과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요게 이제 사실 2025학년도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요 반영되는 교과는요, 자, 여기 옆에다 좀 쓸게요. 네. 반영 교과가 우선 인문하고 자연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냥 인문 자연 기준으로만 쓸게요. 예체능 일단 빼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결은 2024학년도 기준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은 국영, 수, 사, 과까지. 그 다음에 자연은 국영, 수, 과. 네, 좀 이상하시죠? 네. 여기 인문 같은 경우 과학까지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2025학년도에는
2025학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생겼냐면 인문은 국영, 수, 사 그리고 네, 자연은 동일하게 국영, 수, 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 아닌 정상 범위로 좀 들어온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하면은 인문자연 구분 없이 다 반영을 하는데 전년도까지 세종대는 어쨌든 인문에 조금 가혹하다면 가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기준이 이제 국영수사 기준으로 좀 바뀌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입결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과학 듣는 과목들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큰 변동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미세한 변동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또 어떻게 이제 바뀌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자, 요것도 일단 기존까지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차별화를 뒀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뭐 근데 차별화 두는 학교들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 뭐 탐은 당연히 한 과목이겠죠. 이 네 개 중에서 이합 6등급을 충족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그러니까 국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수학은 기하나 미적. 그리고 영, 과. 요거 한 과목 해서 2합 7등급을 요구했었습니다. 2합 7등급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2025학년도에는 그러면 뭐가 바뀌냐? 인문은 동일합니다. 인문 쪽은 동일한데 자연계열이 국수 영탐 2합 6 이 중에서 그러니까 탐구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정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수학이든 그다음에 과탐이든 지정 과목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합산 등급 기준은 2합 7에서 2합 6으로 한 등급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이제 뭐 2합 7에서 2합 6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이 조금은 올라갈 여지가 좀 좀 떨어질 만한 요소가 이제 조금 가미가 됐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자연계열 쪽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를 할지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향 조정된 거는 조금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 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또 과목 조정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또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좀 복잡한 구조로 이제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 내용은 요 정도를 좀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 그리고 국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3합 9였는데 여기 그 국수 0만 3합 9였는데 이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또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기존까지는 국수 0, 요 세 개 과목 해서 요 3합 9등급을 요구했었는데 요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국수 0탐 해서 이제 탐구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3합 이중 4개 중에서 3합 10등급으로 네, 하향 조정됐다라는 것도 네,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씩 좀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전년도 자료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인문 쪽에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시면 뭐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마지막 합격자 예비 번호, 충원율, 그다음에 뭐 평균, 그다음에 70% 컷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대체로 좀 직관적이죠. 그래서 뭐 많이 고민할 거 없이 우리는 최종 등록자들의 네, 일단 평균치하고 70% 컷을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이색적인 거는 이게 좀 이색적이라고 드리는 게 뭐 맞겠죠. 작년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충원율이 거의 대부분 다 100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그 충원율이 지금, 100 미만으로 100 미만이었던 학과는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학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당시 이제 그 충원율이 한 33% 정도 돌았었거든요. 정말 충원이 잘 안 됐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에는 지금 국문이나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 자체가 지금 10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인 충원율이 대체로 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도는 게 일반적인데, 여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충원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등급이 지금 2.15 정도 나왔었죠. 이전 연도 평균 등급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는 2.14, 그리고 네, 70% 컷은 2.21로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등급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 자체는 그렇게 큰 편차는 없었는데 충원율이 좀 낮았었다. 그러니까 전년도 충원율 같은 경우는 한 140% 정도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는 지금 돌았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 충원율이 좀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성적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학생들이 네, 생각보다 전년도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학부 2.17, 2.23으로 네,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비슷합니다. 입결은. 그다음에 예, 충원율이 낮았던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2.16, 2.11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전 연도 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2.0, 그리고 네, 70% 컷이 1.96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70% 컷이 평균치보다 더 높았던 그런 이제 케이스였는데 뭐 이 유형은 사실 작년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같은 경우는 70% 컷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성적이 평균치보다 좀 많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편차를 공개하진 않았기 때문에 편차를 공개하진 않아서 뭐 정확하게 추측을 해볼 수는 없지만 네,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였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70% 컷이 네, 평균보다 좀 높았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교육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03, 그 다음에 70% 컷도 2.03. 네, 교육학과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2.24였는데, 2.24, 2.36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3, 2.16. 행정학과는 뭐 선호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네, 이전 연도 2.12에 비하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70% 컷도 2.2였는데, 역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건 뭐 학과 자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점수대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자, 2.10, 2.12 평균치하고 70% 컷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1.89, 그리고 네, 70% 컷이 1.96 정도 형성이 됐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네, 2점 초반대를 형성을 했고요. 법학은 2.17, 그 다음에 2.26 정도인데 요건 그냥 뭐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영학부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에 경영학부가 1.97, 그리고 네, 2.08이 70% 컷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경영학부 지금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점수대가 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2024학년도 결과치를 보시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과학 성적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안전하게 지원하시려면, 1점 후반대에서 2점 진짜 초반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아주 극초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요소에는 이제 편차가 큰 요소에는 뭐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전 연도에 한 19명 정도 모집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쟁률 자체는 일단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편이에요. 5.7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이 12.58대 1이었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경쟁률 한 절반 정도 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충원율 자체는 오히려 2024학년도 충원율이 더 높았었습니다. 이전 연도가 273% 정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어쨌든 이제 조금 뭐 변화가 좀 생겼다. 그래서 경영학부는 경쟁률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입결 평균이 2024학년도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냥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학과는 지금 2.49, 그 다음에 2.46이 지금 70% 컷이었는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는 2.07, 그리고 네, 70% 컷이 2.15, 이때보다도 일단 조금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세종대학교의 간판학과죠. 결론은 네. 그래서 여기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이제 점수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일단 2.09, 2.16 정도가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전 연도 비교해봐도 2.16 그 다음에 70% 컷이 2.23 정도 있었으니까 네, 그때에 비하면은 어쨌든 뭐 비슷하게 유지는 됐으나 조금 소폭 상승은 했다. 네, 그렇게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통계학과 뭐 수학 통계 이제 뭐 자연대학 쪽으로 이제 좀 넘어왔는데 자연대학도 지금 점수대가 뭐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인문 쪽보다도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학 통계 같은 경우 지금 2.10 그다음에 2.09였는데 이전 연도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수학 통계가 한 2.24. 네, 그리고 여기 70% 컷이 2.29 정도니까 네, 요 부분 일단 2024학년도보다 조금 하향 조정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과탐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도 어차피 어 2점 초반대, 1점 후반대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 뭐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노려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수학, 기하나 미적, 과탐을 포기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입결은 수능 최저가 하나가 조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3합 6에서 2합 6에서 2합 7로 2합 7에서 2합 6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한 2.2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그 다음에 물리천문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전 연도 2.14, 그 다음에 70% 컷이 2.27이었는데, 지금 2024학년도 2.06, 2.18로, 네, 조금씩 올라갔고요. 화학과. 자, 화학과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전 연도에도 되게 높았어요. 화학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화학과 같은 경우 지금 1.97, 1.92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에는 1.86 그리고 네, 1.94 94 정도가 나와서 이전 연도보다 네, 지금 평균치는 조금 떨어졌고 70% 컷은 조금 더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편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0% 컷이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는 네, 역시 앞쪽에 조금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나 지금 가장 높은 성적대가 1.45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점수가 좀 높았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생명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그래서 1.84, 1.91인데 거의 비슷했어요. 이전 연도에도 1.82, 1.90 정도는 나왔으니까 1.90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교 할 때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화학하고 생명은 당분간 어쨌든 뭐 졸업 이후에 진로나 이런 부분들도 뭐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게 사실 이제 생명화학 쪽을 다루고자 했었던 이제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감안하면 당분간 입결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생명이나 화학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내신 성적들 확인하시고 네,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처럼 정말 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까 추합률 때문에 그 2023학년도 추합률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추합률이 낮긴 한데 예. 근데 2023학년도 33%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입결이 2.0, 2.14 정도였는데 네, 여기 이전 연도 비교해 보면 2.03 그리고 2.04 정도였고 뭐 거의 큰 편차 없이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2.14, 2.21 이전 연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2.2, 2.3 정도 나왔었으니까 2.2, 2.3 정도 나왔으니까 네, 얼추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2.02, 2.08 더 올랐어요. 이전 연도가 2.24 그리고 네 2.29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 더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 컴퓨터 쪽은 상당히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뭐 컴퓨터 학과 자체로서도 선호도가 높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선호도 관련해서 우리가 입결 한번 확인해 보면 1.92, 2.0이거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2에서 2.2에서 2.45까지였는데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지금 선이 아마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보호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1.97, 그 다음에 70% 컷이 2.0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2.33, 2.46으로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2.01, 2.02, 이전 연도 1.9, 1, 그 다음에 2.0이었던 거에 비하면 네, 소폭 하락했지만 이 정도 선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컴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전후 사이에서 네, 그 또다시 이제 2024학년도에도 입결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뭐 수능 최저가 조정이 됐다고 해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로봇 이제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도 지금 2점 초반대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지금 2점 초반대예요. 2점 초반대고 지금 이제 여기에 환경 에너지 융합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1점대까지 찍었는데 이건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전년도 같은 경우가 2.1, 2.2였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높아졌으니까 이건 이제 좀 지원할 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데가 2.45, 2.49가 나왔던 지능형 드론 융합 전공 같은 경우, 네, 요 정도가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지금 여기 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입결들을 좀 보시고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보면 우주항공 드론공학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주항공공학하고 지능형 드론 융합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전에는 그냥 우주항공공학 전공이라고 해서 단일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때 이제 통합 모집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평균점이 한 2.29, 70% 컷이 2.37 정도였었으니까 뭐 큰 편차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가 일단 뭐 기본 이전 연도에도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학과 중에 입결이 조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1.85, 1.97인데 이전 연도도 뭐 낮진 않았거든요. 2.05, 2.16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비하면 조금 더 높아졌다. 나머지 학과들은 얼추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2점 초반대 내외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평균점이나 지금 70%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문 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음으로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지원 자격 요건 제한이 좀 있으니까 네,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지원을 이제 고려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만 한번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해당 자료는 저희 리테라 에듀 네이버 블로그에도 똑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자료 다운 받아서 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항공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 네, 여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뽑았을 때 지금, 지금 항공 시스템 공학이 지금 평균 등급이 지금 2.82, 70% 컷이 지금 2.86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 항공 시스템 공학은 공군하고 이제 협약이 체결된 군 계약학과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년도 3합9에서 3합10으로 바뀌었는데 요 3합 기준도 네 국수 0에서 3합 기준이 국수 0 탐중 네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여기서 나온 어떤 등급 컷이나 이런 기준점들이 그냥 이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동영상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치나 70% 컷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가 이 등급보다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등급보다 낮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 점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은 세종 창의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 전형이 지금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이제 어떤 이수 교과 그리고 학업 성적 그리고 진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생기부에 잘 드러나 있을 수 있으면 여기 평균 성적치에 큰 편차만 발생하지 않으면 충분히 지원해서 이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평균점 자체가 지금 여기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균점이 지금 한 2.54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긴 그냥 큰 틀로 봐서 그냥 평균점으로 그냥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진짜 순수 인문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평균점이 좀 더 낮고 사회과학이나 상경 계열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균점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평균치가 조금씩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우리가 내신 성적에서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문 같은 경우가 한 평균점이 2.4, 그리고 국제학부 같은 경우 평균점이 한 2.48,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에 평균점이 한 2.27에 비하면 훨씬 이전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적보다도 이제 진로나 이런 걸 더 중요시 받냐?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고 또 모집 인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평균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상경결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하락한 것도 있고 올라간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그냥 진짜 우리가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 통계치만 단순히 등급만 놓고 보면 진짜 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뭐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단히 이제 조심스럽게 지원하실 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편차가 큰데 지금 보면 네, 여기 3.75가 지금 나와 있는 요런 학과들을 보면은 네, 정보보호학과라고 되어 있죠. 정보보호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70% 컷보다 지금 평균점이 지금 많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뭘로 설명이 될 것이냐 아마도 마지막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이제 수능 그 내신 성적이 상당히 이제 좀 낮았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자사고나 특목이 다 차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실력들이 좋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내신 성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능력을 어필을 해서 그랬을 확률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여기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대학 관계자들과 여기 지원해서 합격한 본인들만 아시겠지만 뭐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 추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높았던 게 뭐 화학과 같은 경우, 네, 화학과 같은 경우는 뭐 교과에서도 높았지만 학종에서도 상당히 높았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봐도 한 2.25, 2.32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뭐 좀 특징들이 좀 보이네요.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얼추 뭐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공대 쪽이나 이런 쪽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제가 봐도 한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가능한 선을 한 2.5등급 정도 내외 선 정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치만 놓고 생각하신다면 한 2.5등급 정도 내외 선이면은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생기부 안에 난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성적 2.5 빼면은 나는 시체야 라고 얘기한다면 뭐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지만 그냥 뭐 평균적 수준에서 2.5등급 내외 정도면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형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종창의 인재 전형은 두 가지 전형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지는데 면접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즉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략적인 평균점 정도를 지원선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서류형하고 조금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평균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서류형 같은 경우 인문 평균이 2.54, 그리고 자연 평균이 한 2.80 정도라고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3.07,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81 정도니까 보통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조금 그 평균점이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어쨌든 면접의 30%라고 하는 이 요소로 극복 가능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내신의 한계점을 일정 정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자연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인물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일단 이 면접형이 서류형보다는 모집 인원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뭐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따로 더 자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이상적으로, 이상증으로서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조금 이상하다면 이런 거, 지구자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3.09, 그리고, 네, 70% 컷이 한 3.11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으나, 글쎄요, 아마 이제 좀 선호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건축공학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좀 마찬가지로. 그래서 건축공학 같은 경우 이전 연도 한 2.57 정도, 그리고 70% 컷이 2.53 정도였는데 3점대까지 조금 내려앉았다는 거는, 네,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것보다는 지원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은, 네, 지금 70%하고 평균치하고 차이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역시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친구의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을지는 몰라도 서류나 면접에서 많이 어필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실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도 자료는 있으나 이 기회균형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참고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원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여기도 역시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업 및 배려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국방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전형이 있죠. 여기 이제 국방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러니까 요 전형 같은 경우가 학생부,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교과 전형에서 항공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국방 시스템 공학은 해군 본부하고 이제 협약이 체결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종대에는 두 개 학과가 있는 거예요. 항공 시스템 공학도 있고 국방 시스템 공학도 있고, 항공 시스템 공학은 공군, 그 다음에 국방 시스템 공학은 해군 하고 이제 협약이 체결된 건데, 항공 시스템 공학은 교과로, 국방 시스템 공학은 학종으로 뽑는데, 여기는 학종으로 뽑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80과, 그 다음에 면접 10%와 그리고 체력 검정 1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군 계약학과는 독자적으로 이제 해군 면접이나 뭐 신검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합불 결정만 하는 요소인데, 어쨌든 기본 요소는 1단계, 2단계 이러한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올해 사관학교까지 이제 제가 지금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육사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모집을 해서 이제 좀 간다고 하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뭐 이 군 관련된 학과나 그런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학생부에 이제 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 시스템 공학 특별 전형은 이렇게 이제 좀 별도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은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점수를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제 내신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논술 자체가 이제 중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논술이 이제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긴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전형 방법은
논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논술 70%와 교과 성적 30%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우리 아까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 그냥 조금 간단하게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 같은 경우는 2합 5등급. 그러니까 2합 5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교과에서 봤던 것처럼 국수 영탐 중에서 2합 5.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2합 6.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2합이라고 하는 게, 국수, 영과. 근데 수학도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일단 인문은 2025학년도에 동일합니다.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서 국수, 영과 아니고요. 국수, 영, 그러니까 교과처럼 비슷한 거예요. 탐 중에서 2합 5로. 그러니까 또 한 등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좀 수능 최저 때문에, 이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학교들마다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을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들까지 고려해서 실질 경쟁률을 공개한 학교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실질 경쟁률 들어가면 여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경쟁률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원율은, 논술 전형은 아시겠지만, 다른 대학들도 논술 전형 충원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예 이런 것처럼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유형은 뭐 아시겠지만 인문 같은 경우는 통합형 논술을 하게 되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만 논술 전형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논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논술 시험이 뭐 어렵냐 쉽냐 이걸 떠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 그냥 참고만 하셔라. 특히 평균점 여기 학생부 교과 등급은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뭐 8, 9등급 아니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논술고사 성적 평균치 정도는 한번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 한번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고 점수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실기 위주 전형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뭐 이제 입결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기 전형을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실기 영역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험생들만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다 살펴보지 못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요.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이 관련 자료는 똑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 들어와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정시 모집 결과를 좀 이어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가 이제 정시 모집 결과는 하반기 때 보통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공개하면 바로 이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하반기 때 공개하면 그 부분은 그냥 자료를 직접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뭐 정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시에 이제 변경된 부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거 크게 변동된 거 없고요. 모든 계열에서 수능 지정 과목이 다 폐지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 좀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정 과목을 정해놓은 모집 단위가 자연 계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이나 과탐, 그러니까 탐구에서 지정 과목 없다. 이걸 보시면 되지만,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시도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점. 이 부분은 세종대학교도 좀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정시 모집 입시 결과 좀 빨리 올라오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 정시 모집 결과를 살펴보지 못하는 반쪽짜리 입시 결과 네, 설명 동영상이었지만 어쨌든 수시 모집에 지금 지원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우리 수험생들 네, 이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부디 좋은 결과 얻기를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종대학교 입시 결과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